하루에도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생활 쓰레기들. 과연 쓰레기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도전장을 낸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제로 웨이스트에 도전하는 에코주부 임희선 씨의 친환경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매번 쓰레기가 나오고, 참 귀찮아 죽겠네, 이거. 쓰레기 버릴 때마다 이거 마음도 좀 그렇고. 에휴, 플라스틱이야, 이거. 아니, 뭘 사면은 다 이렇게 플라스틱이니, 뭐. 또 맥주는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힘들어. 쓰레기를 내가, 다시 만드나 봐라, 아주 내가. 뭐가 힘드세요? 누구세요? 저 에코주부예요. 네, 제가 오늘 쓰레기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알려드릴게요. 에코주부 임희선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 집이 깔끔하네요. 아니, 그리고 언뜻 봐도 페트병이 없어요. 어머머, 웬일이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집안.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다는 에코주부의 집 답네요. 에코주부, 아니 얼마나 환경을 사랑하시면 에코주부라는 이름이 붙였을까. 그 일상이 궁금하거든요. 왜 이런 닉네임을 붙이시게 된 거예요? 저를 표현할 말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에코라는 게 환경에 좀 이롭게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에코주부라는 건 어떨까 하고 그렇게만 짓게 되었어요. 배달이 늘어나자 포장 용기 등 재활용 쓰레기도 급증하면서 처리 비용이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거하는 양보다 지금도 버려지고 있는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걱정만 할 수 있나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첫 번째로 안 갔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사실 굉장히 한꺼번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줄이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다회용품을 가져가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저한테는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에코주부 멋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물망을 비롯해 다양한 자루와 주머니를 꺼내는데 모두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은 담아올 수 있어요. 뭐 백화점 지하 코너 같은 데도 요즘에는 낱개 포장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별로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런 네. 재활용품이나 뭐 쓰레기들은 확실히 줄겠네요. 네. 임희선 씨는 과일이나 채소를 살 때 일회용 비닐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용기에 산 걸 구입하지 않는답니다. 배달 음식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우린 사람인데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시켜 드시죠? 시켜 먹긴 하는데 포장을 해와요. 배달 음식인데 포장을 해오세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에코주부의 포장 용기라고 합니다. 들고 가서 네. 치킨 같은 거 포장해 오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또 낙지볶음도 그때 포장해 왔었고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좀 큰 용기나 이것도 없으시면 그냥 냄비 들고 가셔도 돼요. 사장님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뭘 하시던가요? 네, 되게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 뭐 단무지는 안 가져갈 거예요? 뭐 숟가락은 안 가져갈게요. 뭐 하나라도 계속 콜라 하나 더 줄까요?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좀 바쁠 때는 불편해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취지를 아시는 분들은 되게 다 적극적으로 다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희선 씨는 SNS를 운영하며 자신의 제로 웨이스트 노하우를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친환경을 실천하는 에코주부의 일상을 좀 더 만나볼까요? 뽀드득 뽀드득 설거지를 시작하는 희선 씨. 그런데 뭔가 남다른 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머, 아니 설거지도 지금 비누로 하시는 거예요? 네, 설거지도 이렇게 비누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제 설거지 비누도 네. 거품이 굉장히 잘 나서 그렇네요. 바로 바꿨을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어쩐지 보통은 이게 싱크대 앞에 그 세제통이 하나 탁 놓여져 있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비누로. 근데 심지어 기름때도 잘 닦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름때도 잘 닦이고요. 그 수세미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런 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꾼 게 이제 천연 수세미고요. 제로 웨이스트. 이렇게 집안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부터 하나씩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제가 필요했던 거는 다회용 빨대라든지 뭐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행주, 그리고 뭐 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은 비누,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좀 친환경 제품들이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에코주부의 욕실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미니멀 라이프가 느껴집니다. 욕실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통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는 이제 샴푸바라고 해서 이렇게 비누처럼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 샴푸예요? 네, 샴푸예요. 비누는 비누 느낌이잖아요. 뻑뻑하지 않으세요? 조금 뻑뻑한 감이 저는 머리가 길어서 그런데 있어서 이게 트리트먼트 바가 있더라고요. 여기 린스바 어머. 쓰다가 다 쓰고 이제 트리트먼트 바를 붙여서 이렇게 해놨어요. 웬일이야. 샴푸도 린스도 트리트먼트도 네. 그 플라스틱 통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비누로. 네. 근데 머릿결도 괜찮고. 네, 이 비누들도 다 아까처럼 종이 포장돼서 오는 비닐 포장 없이 오는 제품들이고요. 플라스틱 칫솔 대신 나무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고 치약도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고체 치약으로 바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니 세제통이 없잖아요. 네. 그럼 세제 어떻게 사용하세요? 제가 세제 대신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우와, 이거 되게 뭔가 열매처럼 생겼는데? 이게 소프넛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근데 이거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거 인터넷에서도 요즘에는 벌크로 팔고 있고요. 네. 이거를 끓이면은 천연 사포닌이 우러나서 그걸로 이제 기름때 같은 걸 제거할 수 있어요. 두세 번, 세 번, 네 번 끓였다가 말려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뭘까요? 건조기에 사용하는 양모볼이라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안 사도 되잖아요. 네, 제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이제 사는 게 한 가지로 다양한 용도에 쓰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비도 많이 줄더라고요. 아이고, 드디어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재활용하는 방법.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플라스틱 우유병에 있는 걸 마셨는데 그게 다 쓰레기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종이 우유팩에 있는 거나 이제 멸균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지자체에서 다 수거하면은 휴지나 뭐 쓰레기 봉투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네. 건전지 다 쓴 건전지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것도 거의 지자체별로 다 이제 바꿔주는 휴지나 뭐 다른 다시 건전지로 바꿔주기도 해서 버리면은 쓰레기인데 가지고 모았다가 보내면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돈 버는 팁이에요. 하지만 돈이 되고 무한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쓰레기는 무관심 속에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순환 자원이라는 게 쓰레기를 최소화해서 순환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 인식을 좀 갖고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또 사회나 그런 기업 같은 데서도 쓰레기를 같이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회수해서 같이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나 눈에 띄는 희선 씨. 이번엔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와 길거리로 나섰는데요. 뭐하고 계세요? 네, 지금 플로깅 하고 있어요. 플러깅이 뭐예요? 쓰레기 줍는 운동법이라고 해서 걷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걸 얘기해요. 동네를 걸으며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는 엄마와 딸.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 있냐 하겠지만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마음까지 행복해진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더 영향을 주고 또 더 제 스스로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된 게 있어요. 저로 인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같이 동참해 볼래, 나도 용기 들고 마트 가볼래,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들었을 때, 피드백을 들었을 때 되게 내가 에코주부로서 이런 걸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주부. 어렵지
안아요. 우리 모두 네, 가치 있는 일은 여럿이 같이 해야 효과가 크죠. 내가 버린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에코주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자 영어 사전에도 등재가 될 만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 바로 비빔밥이죠. 오늘 제가 맛있고 건강한 비빔밥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보다 조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산 곤드레 나물에 여러 봄나물을 비벼 먹는 곤드레 밥을 비롯해서 탱글탱글 보리밥과 초록의 신선한 채소들을 한데 넣어 먹는 보리 비빔밥까지 입맛 돌게 하는 특별한 비빔밥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도심 속 한적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탐립동의 한 맛집인데요. 입구에서부터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완겨집니다. 잘 정돈된 텃밭에서 건강하게 자란 채소들, 손님들을 위한 식재료로 쓰이는데요. 상추를 따는 사장님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사장님께서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텃밭이 정말 잘 다듬어져 있고 작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취미생활은 겸 우리 식재료 쓰고 남은 손님들도 뭐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게 키운 걸 손님들한테 나눠주신다고요? 어쨌든 간에 뭐 나눠먹는 게 좋잖아요 서로. 남으니까 나한테. 싱그러운 텃밭이 있고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이 인상적인 이곳의 메뉴는 바로 보리 비빔밥입니다. 커다란 양푼에 갖가지 채소와 나물들을 넣고 쓱쓱 비빈 후 한 입 가득 입에 넣으면 다채로운 맛의 향연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야채가 풍성하고 이렇게 골고루 막 있잖아요. 농사져서 다 하시잖아요. 맞아. 상춘이 야채를 다. 풋고추 나고 아삭이 고추 날 때는 또 직접 따서 주셔서 더 맛있어요. 비빔밥 한 그릇이지만 한 그릇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요. 쌈을 싸서 먹어도 좋고 채소와 재료들의 식감이 하나하나 살아있어 먹는 재미도 남다릅니다. 보리밥집이 근래에 많은데 다 다녀봐도 여기 게 제일 난 것 같아요. 항상 쌀밥만 먹다가 집에서도 지금 이런 거 섞어 먹는데 여기만 이렇게 안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해 먹으면. 검정 보리쌀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약간 특이한 그런 게 있어요. 씹으면 이렇게 오돌오돌한 맛? 이곳에서는 두 종류의 보리쌀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색깔이 서로 다르죠. 검은 보리쌀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잘 되고 늘보리쌀은 차지라고 같이 넣어서 밥을 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검은 보리쌀과 찰진 식감을 위해 함께 넣는 늘보리쌀. 이 집만의 비법인데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낸 보리쌀을 한데 넣고 밥을 지어줍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보리밥이 다 익었나 살펴보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삶으신 거고 여기다가 쌀을 넣어서 밥을 또 해야 돼요. 쌀과 한 번 더 쪄내야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되는 보리밥.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집에서 이게 편한 목장으로 이렇게 이게 한 그릇 비벼 먹던 그 그릇인데 비빔밥은 이렇게 또 큰 그릇에 비벼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꿀맛이죠. 네, 한번 비워봅시다. 자, 이제 준비된 재료들로 최고의 어울림을 연출해볼까요? 콩나물이며 배추나물, 그리고 빨간 무채와 겉절이, 여기에 고소함을 더해줄 달걀 프라이까지 색색의 재료들을 보리밥 위에 얹어줍니다. 매콤함으로 식욕을 끌어올려줄 고추장도 빠지며 섭섭하죠. 한 그릇 안에 뭉쳐지지 않도록 열심히 비비고 또 비볐더니 밥상 위에 수채화,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검정잘보리라 그런지 고소함이 확실히 딱 입안에 머금었을 때 느껴지고 나달나달이 이렇게 뭔가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쉽게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한 수저가 정말 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추를 싸서 비벼 싸면 더 되게 맛있어요. 상추를 싸서요? 네. 오. 비빔밥을 상추에 쌈을 싸서 먹으면 그 또한 별미라고 하는데요.
밭에서 갓 따온 상추의 싱그러움이 매콤한 비빔밥과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선물합니다. 왜 맛있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상추가 아삭아삭하잖아요. 그리고 달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밥의 그 통통통 튀는 식감과 그 상추의 그 아삭하고 또 샤하게 부드럽게 감싸지는 식감이 너무 잘 어울리고 더 맛이 다채롭고 신선해요. 이곳의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청국장입니다. 탱글탱글한 콩들이 한가득 담긴 청국장은 고소하면서도 이 진한 맛으로 대체 불가 매력을 뿜어냅니다. 콩이 다 살아있고 짜지도 않아요. 그걸 진짜 냄새가 안 심해요. 진한 국물의 비법은 진한 육수에 있죠. 풍성한 재료 보이시죠? 밭에서 따온 갖가지 채소들과 다시마, 멸치 등을 넣고 푹 우려냅니다. 그런 다음 바지락과 청국장만 넣었을 뿐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 완성됩니다. 맛있는 청국장은 비빔밥의 양념 역할도 하는데요. 보리밥에 살짝 넣고 함께 비벼주면 맛이 아주 환상적이라고 하네요. 된장하고 청국장이 맛있어가지고 보리밥이랑 청국장이랑 비벼 먹으면 맛있어서 너무 좋아요. 젊은 세대에겐 건강식으로, 배고픈 시절을 보낸 어르신들에겐 아련한 향수를 부르는 보리밥. 칼로리와 가격은 가볍지만 맛과 영양은 묵직한 이 최고의 웰빙 메뉴입니다. 보리밥이랑 청국장이 건강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맛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네. 보리밥이 드시면 못해요. 다음에 와도 또 이 그릇으로 주시는 거죠? 네, 가득가득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유성구 반석동인데요.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한 끼 식사를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바로 곤드레 나물밥인데요. 곤드레 나물을 올린 돌솥밥에 양념장과 여러 나물을 함께 비벼 먹는데 그 맛이 꿀맛이라고 하네요.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곤드레 향이 좋고요. 향이 강하지는 않은데 그냥 구수한 느낌? 푸릇푸릇한 게 들어있어가 딱 뚜껑 열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남다른 비주얼로 손님들을 감동시킨 곤드레. 이곳에서는 말린 곤드레가 아닌 생곤드레를 공급받아 쓰고 있습니다. 곤드레가 봄철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봄철에 수확을 해서 바로 수확한 곤드레를 급냉을 시켜요. 그래서 1년 내내 생곤드레로 맛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급냉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1인용 돌솥에 밥을 안치는데요. 쌀반, 곤드레 반을 넣고 밥을 지으면 곤드레와 갓 지은 밥맛의 조합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철 나무도 묻혀서 곁들여 내고 갖가지 반찬과 함께 곤드레밥 한 상이 푸짐하게 차려집니다. 수라상이 준비된 듯이 너무 푸짐하게 차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거는 바로 이 곤드레밥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뚜껑을 열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와, 지금 제가 이 강원도 산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흰쌀밥과 초록빛 가득한 곤드레를 비빌 때마다 곤드레의 맛있는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사장님은 알고 있다는 비법 양념장을 넣고 살살살 비벼주면 곤드레 비빔밥이 완성되죠. 와, 딱 한 수저만 먹었는데도 도망간 입맛이 싹 제자리에 딱 찾아왔어요. 제 집을 딱 들어왔어요. 곤드레가 생곤드레여서 그런지 촉촉하게 이렇게 머금고 있어서 곤드레 그 본연의 향과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양념장과 곤드레밥의 조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맛인 듯 입에 착착 감기더라고요. 와, 간장만 넣고 비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곤드레도 맛있는 것 같고 간장도 맛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대체 비법이 뭔가요? 야채랑 과일이랑 다려가지고 저희 집만의 비법 간장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다져서 만든 간장에 마늘과 고춧가루, 다진 대파, 그리고 참기름을 넣고 잘 저어주면 양념장이 완성되는데요. 양념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 이 곤드레 비빔밥과 김을 함께 싸 먹으면
입에 퍼지는 김의 풍미가 일품이고요. 여기에 다양한 봄나물을 함께 넣고 비벼주면 다채로운 식감이 살아나겠죠?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국도 더해주면 완벽한 맛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 된장의 향기와 두부의 그 부드러움과 이것들이 딱 나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맛이 꽉 찬 느낌. 이것이 지금 봄이다. 지금이 봄이다. 그걸 알려주는 듯한 그런 맛이에요. 봄철에 봄 내음 가득한 푸르른 색을 먹고 있는 나물과 함께 밥을 드시면은 그동안에 지쳐있던 몸도 회복이 되는 느낌이고 좋으실 것 같아요.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함과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곤드레 비빔밥. 그 무한한 매력에 빠져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입맛 없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집 밖으로 할 때 와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눈으로 먹는 것 같아요. 가지수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일단 대접받는 느낌이 많은 가지수가 있고 좋고 그리고 리필도 잘해주세요.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조화로운 맛을 내는 일품 요리 비빔밥. 영양 또한 풍부하면서 저칼로리 음식으로 다이어트에도 그만인데요. 나른한 봄날 풍성한 맛이 함께 어우러지는 밥상의 하모니 비빔밥 어떠신가요? 멍하고 싶은 자들이여 곡성으로 오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마음 물멍으로 달래보아요.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는 4월의 어느 날 곡성읍에 위치한 여행자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벌써 시작인가 봐요. 되게 먼저 앉아야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 군수님께서는 특별히 기다려가지고. 코로나 시대와 딱 맞는 물멍 트레일 워킹은 최소 2인부터 진행하는 개별 여행으로 다른 여행기기나 가이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언택트 여행입니다. 이 물멍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집에서 불멍, 물멍, 뭐 캠핑 가서 불멍 많이 유행을 하게 돼서 네. 저희는 아름다운 섬진강을 갖고 있어서 섬진강을 보면서 물멍을 하면서 잠시 일상의 피로감을 내려놓고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따뜻한 봄날의 섬진강과 곡성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1박 2일 코스의 여행입니다. 1박 2일이면은 조금 비쌀 것 같은데 혹시 가격이? 가격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곡성군이 저희 곡성 같은 농촌 지역의 관광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실제 금액의 30%만 소비자가 지불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품도 지원이 되는데요. 모바일 지도, 지역 상품권, 간식, 국내버스 교통비는 물론이고 구급 약품과 방석, 트레킹 백팩까지 제공 혹은 대여가 가능합니다. 아니 이렇게 막 받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막 되게 간단하게 정말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가시는 길은 이제 진짜 여행을 즐길 차례. 지금 출발하면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고 순서 정확하게 대표님의 당부를 뒤로하고 드디어 길을 나서는데요. 뭔가 되게 신난다. 섬진강 물멍 트레일 워킹은 곡성읍부터 섬진강 출렁다리까지 12.6km를 걷는 코스로 4시간여 동안 3만 보 정도를 걷게 되는데요. 지도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코스에 들어서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제목이 러브 트레인인데 남자친구랑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혼자 왔지만 그래도 좋아요. 사람 대신 자연과 가까워지는 여행. 진정한 언택트 여행 아니겠어요?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네.
네, 원래 이렇게 주변 환경 이렇게 보고 경치도 보고 가시고 있는 거 맞죠? 이 섬진강이 좋네. 혹시 지금 참가해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빠른 거에서 잠깐 한번 쉬어가는 거.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머리를 잠깐 쉬어가는 느낌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걸으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앞만 보고 걷고 또 걷고. 아까 전에 같이 오신 분들하고 인사를 잠깐 나눴는데 지금 또 혼자가 됐어요. 걸음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따라잡을 수가 없어. 안 보여요 이젠. 어디 가셨지? 같이 점심 먹어야 되는데. 머리를 비워야 하는데 배가 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허기도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섬진강의 풍광. 와, 온통 초록색이다. 와, 여기가 침실습지. 이렇게 큰 습지는 진짜 처음인데요. 여기에 오면은 그 수다를 운이 좋으면 볼 수가 있대요. 혹시 볼 수 있을까? 1코스의 마지막 지점이자 섬진강의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침실습지. 2016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삭 등이 사는데요. 아쉽게도 수달은 볼 수 없었지만 1년 중 가장 아름답다는 4, 5월의 침실습지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침실습지 전망대에서 만난 반가운 점심 도시락. 대표님, 이 도시락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도시락도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여행에 포함되어 있군요. 네네. 이 도시락이 그런데 일반 도시락 같진 않아요. 저희 국성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도 있고요. 로컬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로컬 도시락입니다. 우와, 진짜 빨리 저 걷느라고 좀 배가 고팠거든요. 네, 빨리 네. 맛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 잘 가지 먹겠습니다. 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인증샷부터 야무지게 찍어야 본격적으로 곡성의 맛을 느껴보는데요. 이 곡성의 산물로 만든 이 도시락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침실습지 뷰를 보면서 이 먹는 이 도시락 맛은 진짜 5성급 호텔에서 먹는 그 호텔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우리 물멍 동료들도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너무 맛있었죠? 네, 여기서 나는 산물로만 했다니까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이.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거의 한 반 정도 코스를 저희가 했잖아요. 혹시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전혀 힘들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딱 덥지도 춥지도 않는 그런 좋은 시기라서 또 오르막이나 이런 게 별로 없이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너무 걷기 좋은 길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남은 코스 함께 해볼까요? 예, 화이팅! 화이팅! 밥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코스. 침실습지부터 도깨비 마을까지 5.1km를 걷게 되는데요. 잠시 마스크를 벗고 봄꽃 향기, 흙내음을 맡으며 섬진강을 담습니다. 와, 드디어 물멍을 때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곳인가 봐요. 와, 바람 진짜 시원하다. 앉아있으니까 진정한 프로 물멍러의 길. 섬진강 바람을 정통으로 맞아 시린 눈을 달래가며 물멍을 이어갑니다. 어느덧 마지막 3코스. 역시나 섬진강을 옆에 끼고 물멍, 섬멍을 하며 걷는데요. 간식을 먹을 때도 멈추지 않는 물멍. 그야말로 멍하니 걷다 보니 어느새 출렁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네, 물멍이 끝났습니다. 이 물멍은 끝났지만
즐길거리가 더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럼 그 즐길거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다들 어디 가셨지? 자꾸 저만 늦는 것 같아요. 느리든 빠르든 나만의 속도에 맞춰 걸으면 되지만요. 읍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놓치면 곤란하겠죠. 물멍은 진짜 원도 한도 없이 한 것 같아요. 섬진강을 계속 보면서 오니까. 네, 맞아요. 저도 오늘 원 없이 한 것 같습니다. 나 언제 오나? 버스! 천 원! 이제는 2발 대신 4바퀴 달린 버스를 타고 곡성 읍내로 돌아가는데요. 걸었던 길을 되짚으며 숙소로 향합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찾은 여행자 라운지. 시원한 음료 한 잔으로 잠을 깨우고요. 어제 출발 전 받은 곡성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시간. 곡성 읍내 어디든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즐겨봅니다. 정말 실컷 멍 때리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이 멍을 때림으로써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마음의 편안함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바쁜 생활 속에 나만의 멍 때리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1분 1초를 쪼개서 살고 있는 당신. 나만을 위한 여유, 멍 때리기 어떠세요? 이왕이면 섬진강이 기다리는 곡성에서요. 춘천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공지천. 춘천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산책 코스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화사한 풍경이 펼쳐지는 이 계절. 연두빛 새잎들이 싱그러운데요. 자연의 변화에 발맞춰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걷기 좋은 요즘, 우리 함께 걸어볼까요? 공지천 하천을 따라 양옆으로 길게 난 산책길. 걷기 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주변 어디에서나 걷기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곳은 문 밖을 나서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운동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또 계절이 걷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도 원래 걷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길이 걷기가 좋아서 걸어요. 걷기만 해도 삶의 활력을 얻고 건강해지는 기분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분이라면 마치 걷기에 중독된 것처럼 끊기 어려운 매력이 있는데요. 꾸준히 그냥 걷는 운동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틈만 나면 좀 많이 걷는데 걸을 수 있는 데는 뭐 동네도 그렇고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인 걷기. 힘차게 팔을 흔들며 걷는 파워워킹. 강아지와 함께 여유를 즐기는 산책형.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 이유는 다르지만 걷기 운동에 흠뻑 빠졌습니다. 오늘은 교육이 있었는데 교육장소 주변에 주차장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오늘은 좀 걸어서 출근하고 또 퇴근하게 됐어요.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지천 산책길. 시원하게 불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길입니다. 잘 가꾸어져 있어요. 이렇게 공지천이 되게 깨끗하고 주변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어서 걷기에 참 좋아요. 산책로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춘천시 전체가 산책로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춘천의 산책로가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공지천에서 이어지는 퇴계천 산책로 터널 구간이 멋진 미술 공간으로 재탄생 중입니다. 철길 주변에 춘천의 어떤 경관을 테마로 해갖고 기차 다니는 철로 옆에 이렇게 벽에 내려오는 어떤 개나리라든가 이런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 거죠. 춘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벽화로 그리는 중입니다. 이 300m 터널이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루한데 예전에는 그냥 양쪽이 회색 벽이었거든요. 춘천의 풍경이라든가 사람들
그다음에 춘천의 유명한 인물들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서 춘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를 만들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춘천 가는 예술기차를 콘셉트로 한국미술협회 춘천지부가 진행 중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300m 터널 안에 조소, 도예, 한국화, 서양화, 일러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이 어우러졌습니다. 터널 중간쯤엔 바로 이 공간의 주인인 시민들의 얼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사진을 받아 선정된 분들의 얼굴들인데요. 경쟁률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산책길, 더 특별하겠죠?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시민들의 얼굴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까지도 계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힘이 나고 보람이 있는 좀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사랑을 테마로 한 이 작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춘천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만들어진 공간이라 더욱 의미 있고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둡잖아요. 낮에는 더 어둡게 보여서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는 게 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자주 올 것 같아요. 또 보러. 저 아이들도 있어서 애들이랑 같이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작품은 춘천 지도인데요. 그냥 지도가 아닙니다. 작품 속에 웬 QR코드? 춘천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문화 명소, 관광 명소를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QR 스캐너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대면요. 웹페이지 뭐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 관련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 소양강 천연인데요. 18소녀의 꿈을 실은 열차가 소양강 서쪽에 도착한다. 문화 명소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명 벽화마을 못지않게 둘러보는 곳곳마다 포토존이 따로 없는데요. 춘천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해가 저물어가고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는 시간. 여전히 공지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곳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는 사람들. 뭘 하는 걸까요? 마임의 도시 아니랄까, 마임 야외 상설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렇게 공연을 보고 한참 웃고 돌아간 당신의 오늘의 저녁이 어제의 저녁보다 조금 더 낫고 아름다울 수 있다. 약간 그러한 주제입니다. 춘천 시민들의 저녁, 그 시작들을 저희들이 응원하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웃음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지천을 걷다 만난 마임 공연. 춘천의 봄을 알리던 마임 축제가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공연이 어색한 듯 관객도 배우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과 박수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네, 올해 저희 공연이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됐는데 생각보다 관객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관객들도 마스크를 썼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저희도 즐겁게 공연했습니다. 다미르 시어터의 해피 버스데이라는 공연인데요. 무엇보다 관객과의 호흡이 중요한 작품.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가 점점 살아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객 참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방역이 엄청 철저하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안전하게 이제 믿고 관객 참여 공연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직접 소독제를 들고 참여하실 때마다 이제 또 소독을 꼭 하시고 마스크도 하고 하니까 마스크 없이 했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만난 마임 공연에 시민들도 배우들도 함께 웃으며 즐겼는데요. 6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공지교와 휴자교 사이 산책로에서 마임과 광대 공연이 펼쳐집니다. 걷는 길이 더 즐거워지겠죠?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멀리서부터 보고서 뛰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이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또 일상에서 이렇게 공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길을 걷다 만나는 소소한 행복. 걷다 보면 푸르른 자연을 만나고 걷다 보면 예술 작품도 만나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마임 공연까지. 지금 춘천은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걸으러 나가볼까요?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셔 여러분의 공간에도 계절의 변화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화려한 문양으로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이국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템. 혹은 나의 손길이 묻은 감성 아이템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봄맞이 인테리어를 위한 이색 소품들을 소개합니다. 무거운 겨울 옷들 다 정리했고요. 또 대청소까지 싹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집안 분위기가 좀 아쉽고 심심하다라는 마음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이색 소품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함께 가보실까요? 지혜 리포터가 찾아낸 첫 번째 이색 소품샵. 예쁜 마당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니, 여긴 누군가의 러브하우스 아닌가요? 여기가 진짜 가게라고요? 와, 이 한눈에 확 띄는 이 공간은 도대체 어떤 소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는 이 안에 있습니다. 따라가 보실까요? 이국적이면서 화려한 분위기가 눈길을 끄는 곳. 하나하나 독특한 소품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마치 인도에 여행 온 듯 색다른 기분이 들게 하는 이 공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알록달록하면서 개성이 넘치는 소품들이 가득한 공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진 공간일까요? 인도와 터키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에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물건들을 좀 구비해놨어요. 커튼, 그다음에 쿠션 커버, 그리고 터키에서 가지고 온 잔, 그리고 터키에서 가지고 온 이런 램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가지고 온 정말 특색 있는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터키, 인도에서 온 물건들이 지금 여기 가득 채워져 있는 거네요. 인도에서 2년간 생활하면서 그곳의 아름다운 문화에 푹 빠지셨다는 사장님. 덕분에 경주에서도 색다른 인테리어 소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나저나 인도 소품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공간에 근사한 포인트를 줄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여기 예쁜 소품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오늘 인도 샵에 오셨으니까 네. 인도와 관련된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인도 관련 인테리어는 색다를 것 같긴 하겠네요.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인도에는 두 가지 아주 큰 축제가 있어요. 네. 컬러의 축제인 홀리와 빛의 축제인 디왈리가 있거든요. 네. 그 두 개를 접목시킨 인테리어를 한번 해봐요. 아, 그러면 뭐 제가 좀 참고가 될 만하게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테이블에 좀 세팅을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맞죠?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소품을 이용한 테이블의 변신. 화려한 문양에 패브릭 하나만 깔았을 뿐인데 평범한 나무 테이블이 색다른 공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독특한 디자인의 볼을 이용한 캔들과 꽃장식까지. 테이블이 화사해졌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빛의 축제인 디왈리를 표현한 라이트, 네. 그리고 여기도 라이트가 있죠. 이거는 터키 등이고요. 네, 그리고 컬러 축제였던 홀리, 네. 홀리라는 축제를 표현한 꽃들과 그리고 컬러풀한 테이블 장식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볼은요, 네. 집에서 아무거나 집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물을 담아서 이렇게 연출하시면 아주 산뜻한 봄 인테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팁만 잘 배워가면은 집에 있는 소품들로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 몇 개만 있으면 집안 분위기뿐만 아니라 캠핑이나 소풍의 분위기도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인도 패브릭에 터키 커피잔, 그리고 터키식 커피까지 더해서 이국적인 야외 티타임을 가져봤습니다. 터키 커피잔에 마시는 진한 터키 커피. 인테리어 소품 구하러 왔다가 여행을 제대로 즐기는 것 같은데요. 다 드셨어요? 아, 네, 이게 물까지 딱 헹궜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점을 볼 차례예요.
커피점이요? 네. 그게 뭐예요? 터키 커피를 이렇게 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네. 터키 사람들은 남아있는 여기 커피 파우더로 점을 볼 수 있어요. 오, 이걸로 점을 본다고요? 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커피 잔을 들고 네. 컵 위에 올려놓으세요. 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소원을 빌고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두면 네. 커피 파우더들이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그걸로 커피점을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재미로 들어보는 봄맞이 터키 커피점. 과연 이지혜 리포터의 커피잔 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될까요? 오, 부자 될 수 있어요. 진짜 부자 될 것 같아요. 지어내신 그리고-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여기 물고기가 보이거든요. 물고기는 불을 상징해요. 근데 정말 큰 돌고래가 있어요. 진짜로요? 네. 그러면은 비즈니스든 그다음에 금전적인 거든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마셨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에너지까지 얻어가니까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렇게 포인트 인테리어만으로도 기분 전환을 충분히 집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맞이 인테리어 변신을 위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나무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목공예 공방입니다. 진한 나무 향기가 먼저 반기는 이곳에서는 어떤 이색 소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뭔가 인테리어 소품들이 다 뭔가 개성 넘치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에 가득 보이면서도 코까지 즐겁네요. 나무 향기까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인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일상에서 필요한 그 나무로 만드는 소품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진짜 다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혹시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여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뭔가 나무로 된 소품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 뭐 디자인이나 그런 모양 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곳은 일종의 쇼룸처럼 꾸며져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가구, 소품 하나하나 사장님이 직접 만든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원하는 디자인의 소품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사장님이 직접 가구와 소품을 제작하는 공간인데요. 묵직한 기계, 나무를 잘라내는 포스가 역시 예사롭지 않죠? 우와, 선생님. 아니, 저는 지금 보니까 아까 여기서 보는데 뭐 저는 공방이라 그래서 지금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이렇게 우아하게 하는 건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 보니까 막 기계 아까 우와 자르시는 거 보니까 완전 반했어요. 참 엄청 멋있으신데요? 근데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스툴 만들고 있었어요. 스툴이요? 네. 아, 이걸로 스툴을 만들 수 있는 건가 보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또 왔으니까 제 손으로 뭔가 좀 작품 하나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선생님 만드시는 거 보니까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해요? 아니에요. 금방 만들 수 있는 거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네. 저 진짜 공방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저 좀 솔직히 손재주가 없는 편인데 저 같은 사람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쵸. 그래요? 그렇다면 선생님 말만 믿고 제가 한번 체험을 과감하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초보자부터 어린이까지 직접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지혜 리포터도 도전! 뭐예요? 제가 어떤 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트레이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플레이팅 도마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지혜 씨한테 오늘 플레이팅 도마 만드는 거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네.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쵸. 그럼 모양은요? 뭐 어떤 거 만들어야 돼요? 모양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보고 이쁜 모양 고르시면 돼요. 이거 저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할수 정도 있어요. 집에 이렇게 딱 네. 두면은 뭔가 이게 이쁘죠? 포인트도 주면서도 또 도마도 딱 쓸 수 있고 저는 한번 이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 도마 만들기 체험. 먼저 원하는 모양을 나무에 스케치한 다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선을 따라 잘라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 사포로 구석구석 골고루 밀어서 매끄럽게 결을 다듬어주고요. 끝으로 음식물이 도마에 스며드는 것을 막고 방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목재 보호용 마감 오일을 발라줍니다. 거기다 원하는 이니셜까지 새겨주면 나만의 플레이팅 도마 완성! 짜잔!
이렇게 제가 직접 도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 아까 그림 그렇게 예쁘게 그린 것 같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거 내가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한 나만의 도마. 거기다가 이렇게 딱 나의 이니셜까지 새기고 나니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도마를 이렇게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네. 감사해요. 네. 근데 만드는 과정 자체가 뭔가 나무를 자를 때도 향이 확 나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뭔가 숲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기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네. 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네. 뭐 포도씨유나 카놀라유 이런 거 발라주시면 돼요. 한 3번 정도 발라주시고 사용하면 돼요. 그렇군요. 아, 길들이기가 필요한 거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든 플레이팅 도마 하나로 내추럴 감성 가득한 봄 인테리어가 완성됐습니다. 늘 마시던 똑같은 차 한 잔도 작은 나무 소품 하나로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매력적이죠? 이렇게 나무향 가득한 공간에서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나니까 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한 이색 소품 어떠셨나요?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색 소품 하나만으로도 봄 기운 가득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이국적인 인도 소품부터 내 손으로 만드는 나무 소품까지 화사해진 봄 기운을 집안 가득 가져오고 싶다면 이색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해 분위기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